아니, 우리 주변에도 은퇴라는 게 얼마나 막막한지 직접 겪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30년 넘게 교단에 서 있던 교사가 60세에 은퇴를 하고 나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이럴 수 있겠다 싶어서 덜컥 겁이 나기도 하죠. 젊었을 때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있고 조금 저축도 해놨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이제 월급이 없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부터 시작해서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커지다 보면 당장 현금을 불려보겠다는 욕심이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휩싸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60세 교사 은퇴 후 인생 망했다. 30년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이유라는 충격적인 문장 뒤에 깔려있는 은퇴 후 삶의 위험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누군가는 나는 교사도 아니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은퇴라는 순간이 주는 불안감은 직업을 가리지 않아요. 교사로 30년 일하신 분이든 일반 회사원이든 심지어 자영업을 오래 하셨던 분이든 똑같이 겪을 수 있는 일이죠. 중요한 건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어떤 선택들을 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30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지 살펴보고 그 대처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게요. 1. 잘못된 투자 정보에 혹해버린 사례. 첫 번째 사례는 투자를 둘러싼 이야기예요. 60세에 은퇴하신 김 선생님 가명은 직장 생활 내내 정직하고 꼼꼼하게 저축을 해 오셨던 분입니다. 30년 모은 돈이 상당했죠. 문제는 은퇴 후 월급이라는 안정된 현금 흐름이 사라지니까 뭔가 한 방으로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주식, 부동산, 코인 요즘 세상에는 투자할 곳도 많고 주변에서 이번 종목 대박이야 같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리잖아요. 김 선생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지인이 권유한 투자 정보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지인이 이거 진짜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100% 믿으면 위험해요. 당장 큰 돈이 오간다는 건데 내가 모르는 분야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거든요. 김 선생님은 여기서 실패를 하셨어요. 평생 모은 돈인데 하면서도 주변에서 당신은 교사니까 꼼꼼하시잖아. 안전한 투자 찾으신 줄 알았어 하는 말에 마음이 풀린 거죠. 결국 투자금을 넣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급변했고 원금 회수도 어려워졌습니다. 그게 단순히 몇백만 원도 아니고 수억 원대였으니 타격이 어마어마했죠. 은퇴 자금이라는 건 평생의 결실이잖아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는 과감히 놓으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은 이거 대박 날 거야. 은퇴 자금 불리기에 딱이야 라고 해도 내가 그 분야를 모르거나 공부를 덜 했다면 절대 대규모 투자로 들어가면 안 돼요.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주위에서 다 한다니까 하는 마음 하나로 투자에 뛰어들었다. 큰 손실을 보고는 연금 생활조차 버거워지는 상황을 맞곤 합니다. 이 은퇴 후 빈 시간, 허무감에 빠져 과소비한 사례. 두 번째 사례는 돈이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예요. 은퇴하면 좋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생깁니다. 교단에서 쉴 새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시험지 채점하고 학부모 상담에 행정 업무에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는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도 휴가였으면 좋겠다고 바라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 바랐던 휴가가 365일이 돼요. 이게 생각보다 외롭고 심심해서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은 이제 좀 쉬는구나 싶다가 시간이 길어지면 허무감이 몰려오죠. 그 허무감을 달래보려는 마음에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찾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돈 좀 쓰면서 살아야지 30년 일했는데 이 정도도 못 누리겠어? 라는 생각으로 무리한 소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행도 자주 가고 모임도 늘고 취미라고 시작했는데 장비부터 고가로 장만하고 술자리나 모임에 나가면 지갑도 팍팍 열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지출이 월 수백만 원씩 나가는데 정작 고정 수입은 마땅치 않은 거죠.
이런 생활이 몇 달만 이어져도 모아둔 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걸 체감하게 돼요. 설상가상으로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비라도 한번 크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집니다. 결국 이런 식의 과소비 패턴이 반복되면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도 쌓이고 돈이 줄어드는데 하는 불안감에 우울증까지 찾아오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수입과 지출 항목을 미리 꼼꼼히 계획하고 매달 혹은 매주 정도로 예산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것까지 따져보지 않았는데?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고정 월급이 없으니 긴장감을 가지셔야 해요. 3. 친밀한 인간관계가 깨지면서 생긴 심리적 공허로 인한 실패 사례. 세 번째 사례는 의외로 인간관계 문제에서 비롯된 재정적 타격이었어요. 교사로 근무하다 보면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학부모 등 주변에 늘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 관계들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평생을 함께 보낸 직장 동료도 은퇴 후에는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동안은 매일 학교에서 얼굴을 보면서 함께 지내왔으니까 특별히 약속을 잡지 않아도 됐잖아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면 우선 연락 주고받는 것도 뜸해지고 상대방도 본인 생활이 바빠서 자주 못 만나기도 해요. 여기에 사회적으로도 은퇴자가 되면 스스로 위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 없는 사람인가? 싶어서 대인관계를 더 꺼리게 되고 소속감 자체를 잃어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게다가 대화를 나눌 상대가 적어지니 어디서 정보가 들어와도 검증받을 길이 없어요. 예전에는 동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라든가 그건 좀 위험하지 않아? 같은 피드백을 쉽게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살짝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금세 혹해서 결정하기도 쉽고 도리어 사기 비슷한 데까지 연결되기도 해요. 혹은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어떤 모임에 나갔다가 이상한 단체에 끌려 들어가 고액의 회원비를 내버리기도 하죠. 문제는 이게 단순히 돈이 오가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질 때의 상실감이나 배신감,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큰 후폭풍을 가져오거든요. 아, 은퇴해서 이제 친구도 없어, 돈도 없어, 나 혼자야 이런 생각으로 우울감에 빠지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삐딱하게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꼭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훈련이 필요해요. 교직 밖, 직장 밖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부터 만나보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은퇴 후에도 정보의 균형감을 유지하고 어디서 이상한 제안이 들어와도 곧장 다른 이들과 상의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정리하며 은퇴 후 망했다는 표현이 과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 빠지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일 무리하거나 잘못된 투자, 이 자기도 모르게 늘어나는 과소비, 3인간관계 단절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외로움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투자에 뛰어들고 시간이 많으니까 과소비가 일어나고 이렇게 돈이 줄어드니 점점 인간관계도 부담스러워지고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든든한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만들어두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거예요. 이 안전장치는 돈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재무적 안전장치 충분한 비상금을 마련하고 투자는 작게 시작해 경험을 쌓은 뒤 단계적으로 확장. 심리적 안전장치 은퇴 후 허무감이 들지 않도록 미리부터 취미나 봉사활동, 새로운 분야의 공부 등을 꾸준히 해보기. 인간관계 안전장치 여러 계층,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해두기. 이 세 가지를 적절히 갖추면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적절히 대응할 힘이 생깁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에선 확실히 발을 빼고 은퇴했으니 마음껏 즐겨야지라는 극단적인 생각 대신 적절한 선에서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고 조금이라도 외로움이 느껴질 땐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그게 작아 보이는 행동 같아도 나중에 가면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미 망했다는 상황에 가까워진 분들이라도 자포자기하지 않길 바라요.
이 나이에 뭐 어쩌겠어 하고 체념해버리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어렵게 시작하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 애쓰고 작은 일거리라도 찾아보며 지출을 줄이고 소득이 생길 길을 고민해야 해요. 잃어버린 돈은 다시 못 돌려놔도 내 생활은 재정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은퇴라는 게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이막이 돼야지 다시 사회로부터 쫓겨나거나 버려지는 느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은퇴 준비 중이시라면 이런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만의 안전장치를 든든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은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퇴 후 월 100만 원 생존 가능할까? 65세 이상 절반의 현실. 요즘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사이에서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고민이 자주 들곤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상당수 65세 이상 노인들이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사실은 현실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은퇴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스스로의 노후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저도 은퇴를 앞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은퇴 후에 이 정도면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정작 준비는 미흡한 채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힘겨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늘은 그 현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월 100만 원에 한정된 수입 속에서도 조금은 여유롭게 혹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퇴 후의 생활비를 단순히 얼마나 남느냐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세, 의료비, 식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특히 건강이 악화될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노후 복지를 위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김할머니의 절약 라이프. 예를 들어 어시의 김할머니 가칭는 70세에 은퇴하면서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생활을 꾸려갔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생활비, 관리비, 그리고 갑작스러운 병원비 등이 겹치면서 매달 빠듯한 예산 관리가 필요해졌죠. 김할머니는 자신이 먹던 음식을 대폭 줄이고 지역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과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서 생활비를 아끼기 시작했어요. 또한 동네의 작은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하면서 식비를 절감했고 동네 이웃들과 함께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필요한 물건을 나눠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김할머니는 비록 큰 분은 아니더라도 정겨운 이웃들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함께 물질적인 어려움도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사례 2 할아버지의 도전과 변화. 또 다른 사례로 비군의 이 할아버지 가칭는 68세에 은퇴하신 후 월 100만 원의 연금과 소액의 저축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전 직장에서의 생활 습관 때문에 낭비가 심했던 이 할아버지는 은퇴 후 이제부터는 꼭 계획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먼저 자신의 소비 패턴을 꼼꼼히 따져보고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였습니다. 월별 예산표를 만들어 식비, 공과금, 여가비 등 항목별로 금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는 습관을 들였죠. 또한 이 할아버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이 모인 동호회에 가입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 구매나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생활의 질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이 할아버지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삶의 만족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사례 3 박씨 부부의 공동 노력. 마지막으로 C씨의 박씨 부부 가칭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분 다 65세를 넘긴 후 각각 은퇴하셨고 현재 두 분의 연금으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의료비, 예상치 못한 수리비 등으로 인해 예산이 쪼개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박 씨 부부는 서로가 가진 재능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는 오랜 취미였던 수공예를 통해 소규모로 제품을 만들어 동네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고, 남편은 예전의 경험을 살려 작은 온라인 강좌를 열어 은퇴 후 취미 생활과 동시에 추가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도우며 소소하지만 꾸준한 수입원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씩 해소해 나갔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더라도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은퇴 후 준비의 중요성. 이처럼 은퇴 후 월 100만 원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금융적인 대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관리,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취미생활과 같은 정신적, 사회적 준비 또한 중요합니다. 준비를 해놓으면 위기 상황에서도 보다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문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사회의 역할도 큽니다.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은퇴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고, 그들이 쌓아온 인생의 경험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복지 정책과 함께 지역 사회에서도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어 어느 정도의 희망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재현.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은퇴 생활을 준비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 건강 상태, 가족 구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노후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보고 가능한 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은퇴 준비에 대해 큰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소비 습관, 건강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점검해보세요. 또한 주변의 은퇴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들어보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나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은퇴 후 월 100만 원의 수입만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할 은퇴를 위해 지금부터 작은 준비들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김할머니, 이 할아버지, 그리고 박 씨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의 노후를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의 삶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오랜 세월 쌓아온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비록 현실은 냉혹할 수 있지만 작은 노력과 주변의 도움, 그리고 스스로의 지혜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은퇴 후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여러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40%에서 50%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OECD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준비 부족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만으로 기본적인 주거비, 식비, 의료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들을 모두 감당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으로 다룰 사례들을 통해 한정된 수입으로도 생존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노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은퇴자의 경제적 현실과 그 원인.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노후 대비 체계의 미비와 연금 제도의 취약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수령액은 인플레이션과 의료비 상승,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고령자들이 현역 시절 충분한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은퇴 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러 복지 정책과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개인이 스스로 재정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사례를 통한 실제적 대처 방안. 사례 1. 김할머니의 절약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70대의 한 할머니가 친 김할머니는 퇴직 후 매달 1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생활했지만 곧 생활비, 관리비, 그리고 의료비 등 고정 지출과 예상치 못한 비용이 겹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철저한 예산 관리, 매달 들어오는 수익과 나가는 비용을 세밀하게 기록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지역 복지 서비스 활용.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 건강상담, 그리고 사회적 모임 등에 적극 참여하며 정서적 안정과 함께 일부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이웃과의 상호 협력, 인근 이웃들과 함께 공동 구매나 물물 교환 등의 방식을 도입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정부의 복지 지원뿐 아니라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는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례 2. 할아버지의 소비습관 개선과 정보 공유. 은퇴 후 월 100만 원의 연금에 의존하는 또 다른 사례로 68세의 이 할아버지가 찍는 오랜 직장 생활 동안 형성된 소비 습관 때문에 은퇴 후 처음에는 불필요한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재정 상황을 재정비하기 위해 그는 소비 패턴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표 작성 및 소비 계획, 월별로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 항목별로 예산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소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동호회 활동과 정보 공유. 은퇴자들이 모인 동호회에 가입해 서로의 경험과 절약 노하우, 할인 혜택 정보 등을 공유하며 그룹 구매나 공동 활동을 통해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디지털 활용.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최신 할인 정보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보다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실현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소비 습관 개선을 넘어 사회적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가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례 3. 박씨 부부의 재능 활용과 부수입 창출. 65세를 넘긴 박씨 부부 가칭는 각각 퇴직 후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두 분이 함께라면 서로 의지하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갑작스런 의료비나 주거 관련 수리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부부는 각자의 취미와 재능을 활용해 추가 수입을 창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수공예 제품 제작, 오랜 취미였던 수공예를 사업 아이템으로 전환해 동네 시장이나 온라인 마켓에서 소규모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경험을 살린 강좌, 개설 전 직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강좌를 열어 추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부부의 협업,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보완하며 단순히 생존을 넘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작은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과 재능을 발휘해 경제적 안정을 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개인의 창의성과 노력, 그리고 부부 간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논리적 분석. 왜 이와 같은 현실이 발생하는가? 연금 제도의 한계. 한국의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데 평균적인 수령액은 현재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나 소득이 낮았던 계층은 연금 수령액이 극히 낮아 상대적 빈곤에 빠지기 쉽습니다. 생활비 상승과 의료비 부담. 인플레이션과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 1인당 연간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정 수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미흡.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복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의 부족, 접근성 문제, 그리고 제도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은퇴자, 개인이 스스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개인 재정 관리의 중요성. 위 사례들에서 보듯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산 관리와 소비 습관 개선,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될 때 한정된 소득으로도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결론 미래를 위한 준비와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 은퇴 후 월 100만 원의 수입만으로 생존하는 현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효과적인 복지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각 개인도 은퇴 전부터 체계적인 재정 계획과 건강관리,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김할머니, 이할아버지, 박씨 부부의 사례는 모두 한정된 자원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들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단순히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 각자가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며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는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한다면 미래의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신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사회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호화롭게 살기. 누구나 가능한 현실적인 노후 전략.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기대와 다를 때가 많죠.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다고 해도 과연 그 돈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월 20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은퇴 생활을 호화롭게 누리는 것은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계획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그 돈으로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최소 비용으로 최대 행복을 누리는 우아한 절약 전략.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절약을 통해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지인은 은퇴 후 도시의 번잡한 생활을 떠나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골에서는 주거비와 생활비가 도시에 비해 훨씬 저렴하죠. 그는 농사일을 취미로 삼아 직접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면서 식비도 절감하고 건강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도 쌓았습니다. 이렇듯 시골 생활은 많은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여유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지인은 월 200만 원 정도의 연금 수입만으로도 부족함 없는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절약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새롭게 재정립한 덕분입니다. 돈을 적게 쓰더라도 자신의 행복을 느끼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취미를 통해 생활비를 벌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자립형 여가 생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을 찾는 것입니다. 한 사례로 은퇴 후 그림을 취미로 삼은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시작했지만 차츰 그 실력을 인정받아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죠. 이를 계기로 그림을 판매하게 되었고 수익이 발생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매달 200만 원의 연금 외에도 취미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취미를 활용해 작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좋아하는 일을 통해 얻는 보람은 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3. 여행을 저렴하게 즐기는 창의적인 여행 스타일.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여행을 꿈꾸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여행은 꼭 큰 돈을 써야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지인은 은퇴 후 캠핑카를 구입하여 국내 다양한 곳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캠핑카 생활의 장점은 숙박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자연 속에서의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캠핑카 구입에 초기 비용이 들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숙박비를 절약할 수 있어 큰 이득이 됩니다. 그는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로도 충분히 넉넉한 여행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캠핑카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일종의 작은 집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여행 스타일은 정신적으로도 큰 만족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인 노후 전략을 위한 조언. 사실 월 200만 원으로도 은퇴 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사례처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삶의 방식을 재정립하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적절한 수익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비용 절감과 관련해 단순히 줄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돈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도 호화롭게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보세요. 작은 변화와 노력으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삶을 기대해 봅시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전략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달 200만 원으로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사실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거와 달리 지금의 물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게 접근한다면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전문가 칼럼에서는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풍요롭게 사는 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경제적인 자립과 소비의 재정립.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바로 경제적 자립과 소비 습관의 재정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립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소비 습관을 현명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줄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는 철학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는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인이 정리해둔 자산을 활용해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자급자족을 실천했죠. 그는 텃밭을 가꾸며 대부분의 채소를 직접 기르고 매일 신선한 음식으로 건강도 챙겼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비용 절감의 의미를 넘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방식을 통해 매달 200만 원 이내로 지출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작정 아끼기가 아니라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즉, 쓸 때 쓰고 절약할 때 절약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생활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위한 소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2. 수익형 취미를 통한 경제적 보완.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익형 취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단순히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취미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목공에 취미를 붙인 한 분은 집에서 가구를 직접 제작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이 필요로 하는 소품을 제작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차츰 주변 사람들의 주문을 받으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죠. 그의 작품은 정성과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인기를 끌었고 이를 통해 월 5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취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매달 200만 원의 고정 수입 외에도 충분한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취미가 꼭 수익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수익이 생긴다면 이는 큰 도움이 되겠죠. 3. 경제적 자유와 여유를 위한 지출 최적화 전략.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출 최적화입니다. 사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큰 변수는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의료비, 긴급 수리비,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돌봄 비용 등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기본적인 생활비와 함께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부부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부부는 은퇴 후 여행을 좋아했지만 매번 호텔에 머무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홈스테이와 같은 숙박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숙박비를 아낀 것뿐만 아니라 현지의 문화를 경험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재미를 찾았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질 높은 경험을 쌓은 것이죠. 이처럼 지출을 최적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 관리를 위해 병원을 자주 가는 것보다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유지하며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진정한 행복을 위한 계획 세우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과거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을 찾는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소비와 지출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취미를 발전시키고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또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기본적인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위의 사례들처럼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은퇴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글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전략과 작은 변화로 모두가 꿈꾸는 은퇴 후 황금기를 만들어 가길 응원합니다. 회사를 떠나는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 말은 많은 50대 퇴직자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솔직한 고백입니다. 정년퇴직, 권고사직, 조기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마주하는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갑자기 사라진 월급, 점점 고립되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막막한 미래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벼랑 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퇴직 후의 삶은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질까요? 우리는 대개 은퇴 준비를 얕게 생각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거나 돈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퇴직 후의 삶은 상상과 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사라는 울타리가 보호해주지 않는 세상에서 홀로 서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 후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를 극복할 방법과 사례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론. 퇴직 후의 현실과 극복 방법. 1. 경제적 충격. 월급이 멈춘 순간 삶도 멈췄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충격은 경제적 불안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덕분에 당장의 생계 걱정을 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매달 고정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사라지니 예금 통장 잔액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사례 1. 김씨의 이야기. 김씨는 30년간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근무했지만 퇴직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매달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자녀 학비 등. 은퇴 후에도 돈이 계속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김씨는 퇴직 후 2년 만에 모든 예금을 소진하고 현재는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해결책. 퇴직 전에 반드시 자신의 월 평균 지출을 철저히 분석하고 최소 3년 이상의 생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파트타임 직업이나 취미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퇴직 전부터 온라인 판매 기술을 배웠다면 현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심리적 충격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걸까? 경제적 불안과 함께 퇴직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례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공무원으로 25년간 근무한 후 퇴직했지만 퇴직 후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존경받는 상사였지만 집에 오니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기력한 일상 속에서 점점 친구와의 연락도 끊겼고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해결책. 이 씨는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이야기를 쓰면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된 겁니다. 은퇴 후에는 반드시 자신만의 목표나 새로운 도전을 설정해야 합니다. 취미, 봉사활동, 모임 등 작은 변화가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3. 관계의 단절. 사람들은 나를 떠나갔다. 퇴직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동료는 물론이고 바쁜 자녀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퇴직 후 외로움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퇴근 후 술 한잔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었지만 퇴직 후에는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고립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해결책. 박 씨는 스스로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동네 축구 동호회에 가입하고 자녀들과의 소통을 위해 주말마다 직접 밥을 차려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퇴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오겠지라는 기대를 버리고 먼저 연락하고 소소한 모임을 주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퇴직 후 삶을 위한 준비. 퇴직 후의 현실은 누구에게나 벼랑 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제적 준비, 심리적 안정, 그리고 관계 유지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퇴직 후 삶은 회사가 아닌 나 자신이 주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막막한 질문 대신 어떻게 더 행복한 나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하면 퇴직 후의 삶이 더 이상 벼랑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생애에서 큰 전환점입니다. 퇴직 전까지는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안전을 보장받았다면 퇴직 후에는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로서 퇴직 후의 삶을 재설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원칙과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퇴직 후 재정 설계의 중요성. 퇴직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고정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지출은 계속되니 자산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재정 점검.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직장 생활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퇴직금과 예금을 빠르게 소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새로운 재정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출을 최소화,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추가 수입 창출. 퇴직 후에도 소규모 창업, 프리랜서 활동, 혹은 은퇴자, 대상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소득을 보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 팁. 퇴직 전부터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자신의 노후, 자산을 철저히 분석하세요. 특히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면 월 수령액이 늘어나는 만큼 시점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시. 한 퇴직자는 퇴직 후
자신의 취미인 목공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수공 예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장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며 현재는 월 1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재능이나 취미를 활용한 소득 창출은 삶의 활력도 함께 제공합니다. 2. 심리적 안정과 새로운 정체성 찾기. 퇴직 후 경제적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내가 더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울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역할 찾기. 퇴직 후에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봉사활동, 동네 커뮤니티 참여, 혹은 손자 돌보기처럼 작은 역할이라도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봉사활동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미 개발,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은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뇌를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 팁. 퇴직 후에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걷기, 일주일에 한 번 독서 모임 참여, 한 달에 한 번 여행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해보세요. 예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한 여성은 지역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책을 추천하고 독서 토론을 이끌며 퇴직 후의 공허함을 채웠습니다. 지금은 그녀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이 지역의 인기 프로그램이 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3. 관계 유지와 확장.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유대가 약해지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물리적, 심리적으로 거리가 생깁니다. 이를 방치하면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적극적인 관계 형성. 퇴직 후에는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호회 가입, 운동, 문화, 예술 등 관심사에 따라 동호회에 가입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세대 간 소통, 손자와 시간을 보내거나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 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내가 먼저 연락한다는 자세로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유지하세요. 예시. 퇴직 후 외로움을 느낀 한 남성은 지역 축구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렵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과의 교류가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4. 건강한 삶을 위한 습관. 퇴직 후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경제적 안정이나 관계 개선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 개선. 퇴직 후에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운동 습관, 매일 30분 이상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 과식, 고열량 식사를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세요. 전문가 팁. 건강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꾸준한 관리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력 관리와 병원 검진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예시. 한 퇴직자는 은퇴 후 규칙적으로 자전거를 타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를 도는 간단한 습관이었지만 이로 인해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까지 얻었습니다. 결론. 퇴직은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재정관리, 심리적 안정, 관계 유지, 건강한 삶이라는 4가지 축을 균형 있게 맞추면 퇴직 후의 삶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퇴직 후의 삶은 준비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계획을 세워보세요. 벼랑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